처음이야 머신러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정트리인데요. 결정트리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과 가장 유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A라면 B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C를 한다. 이런 논리 구조를 모델로 생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매우 쉽습니다. 결정트리를 뒤에서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 소득, 이런 독립 변수가 있고 이제 신용 불량자 여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종속 변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고 소득이 얼마인데 이 사람은 신용 불량자고, 나이가 얼마인데 소득이 얼마인 사람은 신용 불량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yes, no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결정 트리, 나이가 30보다 작다. 이때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신용불량자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트리가 만들어지면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가 30보다 크면은 뭐 신용불량자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나이가 25살이고 소득이 500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모델에다 넣어보면 되죠. 나이가 25이면 30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소득이 50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결정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트리 분할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를 검토해요. 그래서 모든 특성을 대상으로 가능한 분할 시나리오를 검토합니다. 결정 트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나이, 소득 이런 식의 연속형 변수, 수치형 변수도 가능하지만 범주형 변수도 가능해요. 뭐 이런 분류는 별로긴 하지만 뭐 범주의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범주도 가능해요. 어쨌든 후보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이득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정보 이득이란 분할 전에 불순도에서 분할 후에 불순도를 뺀 값이에요. 결정 트리라는 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트리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에 있는 집단은 예를 들어서 A그룹, B그룹의 종속 변수를 가진다고 했을 때 한 그룹으로 몰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는 전부 다 A이고 여기는 전부 다 B그룹이고 뭐 여기는 전부 다 A그룹이고 이런 형태일수록 분류가 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는 뭐 A도 있고 B도 있는데 나중에 A, B 거의 순수하게 걸러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득값이 클수록 데이터가 깨끗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최적 분할 채택인데요.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최종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자식 노드에서 또 반복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상 순수하게 되면은 종속 변수의 그룹이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깊이가 너무 깊어진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이제 트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결정 트리를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는 나이라는 독립 변수가 있고 또 소득이라는 독립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라는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뭐냐? 뭐 대출 여부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나이, 소득, 신용 점수가 독립 변수, 대출 여부가 종속 변수라고 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대출 여부는 승인, 거절 이런 값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학습시켜요.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정 트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나이가 30보다 크면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그룹에서는 샘플이 100개인데 불순도가 0.48이라는 거는 거절과 승인이 48개, 5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반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해서 여기로 갔더니 여기에서는 샘플이 40개예요. 불순도가 0.35래요. 그러면 불순도가 0.35니까 하나의 그룹은 14개고 하나의 그룹은 26개인 거죠. 그럼 아까 요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서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아니면 거절을 하고 예이면 승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순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불순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밑으로 갈수록 이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거든요. 이 노드에서 두 그룹이 있을 때 점점 하나의 그룹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코딩을 할 때 결정 트리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언에 불순도를 써주는 거예요. 불순도 지표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더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진위 불순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진위라고 써주면 진위 불순도를 써주고요. 진위 불순도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쓰면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불순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스 뎁스인데요. 요거는 트리의 깊이예요. 트리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연히 그 노드의 순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함유될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트리가 깊어지면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트리 깊이를 제한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맥스 뎁스라는 매개 변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정 트리 메서드에서 fit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줘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학습을 해보셨으면 이제 머신러닝 대충 흐름을 아시겠죠? 먼저 그 해당 알고리즘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결정 트리 모델에서 성능을 평가할 때는 스코어라는 걸 이용해서 이 fit이 학습이 잘 됐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트리 클래스를 보통 모델 이런 변수에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모델.fit을 하게 되고 모델.score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모델.노드 카운트 하게 되면 생성된 트리에 포함된 전체 노드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노드의 개수라는 거는 트리가 이렇게 있으면 1개, 2개, 3개죠. 이런 식으로 노드의 개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노드 카운트가 많으면 복잡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순도 측정이 있는데요. 불순도는 특정 노드 내에 서로 다른 클래스의 샘플이 혼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노드를 구성하는 샘플들이 단일 클래스로만 채워질수록 불순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노드에서 하나의 집단만 존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전부 다 yes 값만 가진다라고 하면 불순도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균등하게 섞일수록 불순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에 집단이 2개다라고 했을 때 불순도의 최대값은 정확히 반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대 50이기 때문에 불순도가 가장 크게 됩니다. 이때 지표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위 불순도, 하나는 엔트로피입니다. 진위 불순도는 결정 트리 알고리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측정 방식입니다. 진위 불순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 계산이 간결하여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분할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높은 값을 가지는데 결론은 진위 불순도나 엔트로피나 불순도가 낮으면 0에 가까워지고 만약에 두 집단이 있을 때 거의 반반이다 라고 하면 불순도가 높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불순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진위 불순도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진위 불순도랑 엔트로피를 비교했을 때 클래스 1의 비율을 0%부터 100%까지 했을 때 진위 불순도가 엔트로피보다는 값이 덜 출렁거리죠. 그리고 이제 두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50%라는 거는 클래스
0과 1이 반반씩 있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임의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만들 건데 일단 음료는 종속 변수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조건이 있죠. 단맛이 4보다 작고 그리고 카페인이 150보다 크면 이때 음료는 0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 종속 변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이 7보다 크고 온도가 0이면 2번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0, 1, 2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라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종속 변수, 이 위에가 독립 변수죠.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X랑 Y를 뽑아냅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뽑아내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요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요 위에서는 진위 계수를 이용할 거고요. 밑에서는 엔트로피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트리의 최대 깊이는 3으로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사실 이게 출력 결과인데요. 여기서 맨 위에 요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맥스 뎁스를 3으로 뒀다는 얘기는 요 루트로부터 최대 깊이를 3까지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내려가면 뎁스가 하나 증가했고요. 또 한 칸 내려가면 뎁스가 또 하나 증가했고요. 또 내려가면 뎁스가 또 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뎁스를 3까지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정 트리를 트리 진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fit, 학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스코어를 계산해 봅니다. 이때 X테스트랑 Y테스트, 테스트, 평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해봤더니 진위 정확도는 0.97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트리.진위 한 다음에 요걸 써줘야 돼요. 트리 언더바 한 다음에 점 노드 카운트 이렇게 하게 되면 노드가 몇 개인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모델이 있었고 모델 한 다음에 점 노드 카운트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여기 트리 언더바가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노드 카운트를 계산해 보라고 했더니 11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다른 거 다 똑같고 여기 크라이테리언의 엔트로피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프린트 해봤더니 엔트로피 정확도는 1.0 굉장히 정확하죠. 그리고 노드 수는 9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림이 사실은 엔트로피로 실행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노드 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노드 수가 9개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정 트리의 과적합 방지랑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 완벽한 분류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을 때까지 계속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트리를 분할하게 되면 각 리프 노드, 여기서 리프 노드가 뭐냐? 이렇게 트리가 있을 때 트리의 맨 위를 루트 노드라고 하는데 맨 아래, 요 맨 아래에 있는 노드들을 리프 노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족보로 따졌을 때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리프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는 모든 리프 노드가 불순도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과적합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참고로 과적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과적합이라는 거는 모델을 만들 때 학습 데이터 또는 훈련 데이터 쓰죠. 그 학습 데이터에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학습 데이터랑 조금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만 딱 맞고 그냥 일반 데이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학습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80%를 추출했다고 했어요. 근데 일반화되지 않고 약간 편향되게 뽑았다라고 하면 이 학습 데이터에 딱 맞아버리면 나중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일반화된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에서 계속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측 결과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합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트리의 깊이를, 그러니까 맥스 뎁스를 어느 정도 제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는 100만 개인데 뭐 맥스 뎁스를 1, 맥스 뎁스를 2 이런 식으로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적절한 깊이를 이제 계산해 보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지치기인데요. 트리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여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가지치기가 있고요. 사후 가지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가지치기는 트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성장을 제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너무 깊어지거나 노드의 샘플 수가 너무 적어지면 분할을 중단합니다. 반면에 사후 가지치기는 완전한 트리를 만든 후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가지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분류 모델이라고 했을 때 과적합이 돼버리면은 지금 분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치기랑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봤던 맥스 뎁스입니다. 요거는 트리의 깊이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보통 3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지며 작을수록 단순한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 샘플 스플릿, 요거는 노드를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샘플 수가 됩니다. 아까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샘플 수를 10개 이하면은 분할 못해 라고 막으면 더 이상 분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요 안에 A그룹이 6개가 있고 B그룹이 4개가 있어요. 불순도가 높지만 더 이상 분할을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억제를 시켜주는 게 민 샘플 스플릿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 샘플 리프가 있어요. 이거는 리프 노드가 가져야 할 최소 샘플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노드들은 이 샘플 개수 이상으로 가져야 된다. 여기서 샘플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샘플들은 그냥 데이터의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 노드는 최소 이거 이상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민 샘플 리프고요. 그 다음에 맥스 피처는 뭐냐? 분할 시 고려할 특성의 수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처의 개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 소득, 그리고 직장 여부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피처예요. 이 피처의 개수가 적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피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얼마일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소득이 얼마일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직장이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피처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다 조건을 걸어버리게 되면 트리가 점점 조건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시 고려할 특성의 개수를 제한시켜서 예를 들어서 피처가 5개인데 우리는 3개까지만 쓰겠다라고 하면 맥스 피처를 3 이렇게 세팅하면 3개 이상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과적합을 줄이는데 효율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합격, 요게 종속 변수, 요걸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학습 평가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한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가 없죠. 랜덤 스테이트라는 거는 그냥 책에 있는 거, 여기 강의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의 결과값을 똑같게 하기 위함이지, 네, 요게 가지치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지치기랑 관련된 매개 변수를 하나도 적용 안 하고 학습시켰어요. 이거를 트리 언더바 빅이라는 모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트리 언더바 스몰이라는 곳에서는 최대 깊이를 5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스코어라는 걸 이용해서
훈련, 테스트 값을 각각 알아볼 건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맥스 뎁스를 적용을 안 했을 때는 스코어가 1.0, 0.9가 됩니다. 근데 뎁스를 제한하게 되니까 훈련 데이터의 그 스코어는 0.99, 그리고 테스트는 0.92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트리에서 모델 해석과 특성 중요도가 있는데요. 결정 트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해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시각화하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박스 모델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다른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모델들은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가, 예측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각화해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예측됐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트리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게 시각화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 경로를 추적하면 하나의 if된 규칙이 됩니다. 나이가 20살 미만이고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대출이 안 돼요.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모아서 비즈니스 룰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중요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 특성이 전체 분류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수치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feature underbar importance라는 속성으로 그 피처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피처의 중요도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고 그 특성들의 영향도를 다 합치면 1이 됩니다. 이때 피처의 중요도, 영향력이 낮은 특성을 제거하게 되면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 중요도를 features importance 속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쭉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신용점수라는 부분, 요게 0.3이라서 이제 무언가 조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요. 피처,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제 승인은 y 값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승인은 종속 변수고 여기 연소득부터 기존 대출수는 독립 변수인 거죠. 이 상태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를 나눕니다. 그리고 결정 트리를 학습시키는데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최대 깊이는 4이고 샘플의 리프 노드, 맨 말단 노드는 샘플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최소 10개 이상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준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학습시키고 결과를 봤더니 정확도가 0.95, 0.88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features, 요거 어디 있었죠? 아까 연소득, 신용점수, 고용연수, 기존 대출수, 거기 있는 게 features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이름이에요. 독립변수 이름이 features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게 변수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도는 tree.features importance 이렇게 하면 중요도가 뽑힙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소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중요도를 내림차순으로 그거를 importance 변수에 저장하고 importance head 이렇게 하면 5개 뽑는 거죠. head는 위에서부터 5개를 뽑는 함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 변수가 나와요. 봤더니 고용연수는 0.97의 중요도를 가지고 연소득은 0.01, 담보가치는 뭐 0.00, 소수점 뒤까지 가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영향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 규칙의 일부를 출력할 건데 export text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트리가 있는데 트리는 이제 결정 트리 그 모델이었죠. 그리고 features name은 feature다. features는 여기 있었습니다. features는 독립변수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룰에다 집어넣고 400개까지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씩 따라가면 고용연수가 마이너스 0.05보다 작으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텍스트라서 조금 알아보긴 힘든데 그 다음에 봤더니 고용연수가 마이너스 0.02보다 작으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고용연수가 마이너스 0.21보다 크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 트리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남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